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힘이 되게 많이 빠지시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트위터를 뒤져가지고 이런저런 차트를 말씀드리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했는데 이럴 때는 또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특정 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 있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아마 올 초에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시세 회복이 웬만큼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특정 코인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뭐라고는 딱 말씀 안 드리죠. 근데 여기 이거서부터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린 금 시세부터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특정한 어떤 그런 뉴스들, 제가 뭐 앵무새 같이 말하는 그런 뉴스보들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뉴스하고 찾아가지고 퍼즐을 맞춘 하나의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내가 코인을 투자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카카오가 어떤 식으로 지금 앞으로 움직일 것 같은가 라는 거를 뉴스하고 토대로 해서 제가 그걸 말씀드릴 거고, 엔트파이낸셜은 지금 무슨 관계가 있나, 카카오페이하고, 그리고 제가 왜 중국에 관해서 자꾸 그렇게 언급을 하나,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 지금 유럽에 갔는데 유럽에 가서 유럽 정상들하고 만나서 회담도 했다는 그런 얘기들 하고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우버가 손정희 회장이 움직이는 우버라는 어떤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차량 공유 어떤 그런 사업체가 지금 움직이는 거, 그리고 그것과 같이 어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에 관해서 퍼즐을 한번 맞춰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골드하고 실버 가격인데 보시면 1316불, 그리고 실버가 15달러 50센트예요. 그래서 오를 것 같이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되긴 됐는데 사실은 금 같은 경우도 1300불을 넘어서 16불이 더해져 1316불이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금은 투자를 계속 해왔고 금은 투자 카페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 암호화폐 하기 전에. 그리고 글도 제가 쓰는 글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 다음 카페에서 파급력도 상당히 높았어요. 예. 그래서 글도 한동안 되게 많이 쓰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카페장한테 쫓겨났다. 제가 거기서 그때 금은 카페에다가 제가 암호화폐에 관해서 되게 많이 어떤 글도 쓰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어느 시점이 딱 가니까 저를 이제 그냥 그거 강퇴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암호화폐가 되게 많이 올랐죠. 예, 어쨌건 근데 저는 뭐 강퇴 당하든 말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건 금 투자, 은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하고 나서 최소한 못해도 20%가 올라야 본전이에요. 예, 팔실 때 그 정도의 수수료는 업자한테 지급을 해 주셔야 돼요. 도매상에 가셔도. 예, 그거는 알고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고 다우존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찔끔 올랐는데 미중 무역 갈등 회담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그렇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이면서 약간 이렇게 그린 컬러가 돌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는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상.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쿠코인은 이번에 그 XMR이라는 익명성 코인 중에 어떻게 보면 지캐시랑 모네로가 이제 대장주라고 따지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모네로를 업데이트 시키기로 했어요. 3월 26일 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제 영상에서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모네로에 관해서 조사해서 내보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그게 그냥 우연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쿠코인에서 모네로를 지금 상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상장을 지금 이럴 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상장을 시킨다는 얘기, 그리고 그게 왜 익명성 코인이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또 한번 또 말씀드렸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지금 에이다랑 여기 네오코인 보이시죠? 네오코인을 각종 스테이블 코인, 팍소스나 USDC 를 USDC 트레이딩 페어로 이거를 유동량을 돌리려고 지금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제가 네오를 말씀드렸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도 거의 그 자리면은 거의 들어가도 내가 많이 욕은 안 먹겠다. 구독자분들한테 아니면 시청자분들한테 그때쯤이면 내가 얘기를 해도 욕은 안 먹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페어로 유동량을 돌린다는 얘기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회전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시세 상승이 향후 있을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유통도 점점 늘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환이 점점 더 많이 될 거라는 얘기를 이거 하나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에이다하고 네오코인 한번 또 말씀드렸고, 에이다는 조금 올랐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안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네오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코인에 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코인 위주로, 그러니까 만약에 성향이 내가 좀 고리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식하다 이러신 분들은 그거를 딱딱 나누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사람이 누군가 설명해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왔다 갔다 했었던 어떤 그런 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 코인, 미국 코인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의미 없는 거긴 한데, 그 비트메인이 여기 보시면은 비트메인에서 발표를 했는데 IPO가 이제 실패로 돌아갔어요. 근데 사실상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CEO가 바뀌었죠. 바뀌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투명성이 더 등대됐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비트메인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아노하고 보면은 마이크 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동이사로 같이 비트메인을 운영할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어요. 지아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비트메인은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하드웨어, 인공지능, 채광 농자 및 광업 채굴을 위한 명확한 사업부를 확립했으며 칩 설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위한 자원 라인을 통합하여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핵심 비즈니스 라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주요 프로젝트의 프리미엄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PO가 되기 전에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 그때 신용 채굴기가 나왔는데 효율성이 되게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따 뒤에서는 무슨 관련이 있나, 채굴 코인이 왜 이 시장에서 중요한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사실은 어떤 그 전체 시총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 돼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엮여서 비트메인이 왜 중요한가, 이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영향력이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의 메시징 자이언트 카카오가 보시면은 아이리시 스타트업 파트너인 블록체인 페이먼트, 어떤 한 가지 방법을 추구하는 페이먼트 하는 그런 블록체인 회사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번 내용은 좀 약간 상당히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클레이튼 X하고 어디가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래서 그 코인이 오를 거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짜잘짜잘한 프로젝트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 코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저는 남들이 다 아는 어떤 그 퍼즐이 이미 맞춰진 거 같은 경우는 관심을 잘 안 두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면,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은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X의 아이디어 이전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인 클레이튼을 블록체인 기반 지불 시스템인 아일랜드계 신생 기업인 베스티와의 분석 애플리케이션에 모두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베스티가 나와요. 베스티, FESTY. 그래서 3월 22일 날 베스티와의 파트너십을 처음 발표했으며, 두 회사의 협력을 통해 포라는 2019년 7월 클레이튼 플랫폼에서 베스티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클레이튼이 이번 연도 6월 말에 메인넷을 런칭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때 시점에 맞춰서 그 발표를 했는지, 그리고 베스티는 도대체 뭔가, 정체가 뭔가,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베스티를 파트너십을 했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무슨 팔찌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팔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팔찌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플랫폼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크립토 커런시의 급속한 증가는 ICO 및 다른 블록체인 기술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시장에 출시된 놀라운 새로운 기술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그 대시라는 코인이 있어요. 근데 대시라는 코인에서 베스티랑 이제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서
그때 어느 한 장소에서 페스티벌을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이 페스티 팔찌를 찬 사람들이 어디 가나 이걸로 결제를 할 수 있게 그때 일반적으로 행사를 거쳤었어요. 근데 이 기술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 출시된 손목 밴드는 사용자가 대시코인을 사용하여 음료수, 바 및 기타 레스토랑 및 축제에서 음식비를 지불할 수 있는 손목띠입니다. 이 기술은 아일랜드의 하이테크 회사인 비트카트의 발명품이며 시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게 2017년 7월달인가 나왔던 뉴스예요. 페스티가. 근데 그거를 클레이튼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다. 예, 그래서 그걸 보시고 또 여기서 이걸 보셔야 되는데 가장 최근 출시된 손목 밴드는 사용자가 대시코인을 사용하여 음료수, 밤이 기타 레스토랑 및 축제에서 음식비를 지불할 수 있는 손목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시의 인스턴트 샌드의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 인프라와 함께 사용자는 대시 통화를 QR코드 및 NFC 통합, 손목 밴드에 추가한 다음 비자, 비접촉식 포스 단말기와 NFC 태그가 있는 휴대전화에서 음식료를 지불하는데 사용합니다. 자, 이 문장 하나가 지금 클레이튼이 하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대시가 미리 2017년도에 이거를 상용화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번 했지만 이례적으로 사용을 했지만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걸 잘 보세요. 대시 코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QR코드 그리고 NFC 그리고 비자 비접촉식 포스 단말기 NFC 태그 자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 가지가 뜻하는 바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클레이튼에서 왜 페스티를 접목을 시켰나 라는 걸 이제 보시면 알 거고 여기 이걸 또 보시면은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하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페스티는 QR코드와 NFC 그리고 가상화폐 대시의 인스턴트 전송 기술에 기반한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해 거의 순식간에 가상화폐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대시라는 부분은 빼시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두나무 업비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사실은 저는 여기 응용돼서 페스티하고 접목해서 QR코드나 NFC 아니면 뭐 비자 하고 연동되는 포스하고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 포스를 쓰잖아요. QR코드 같은 거 찍는 거 할 때. 그래서 그런 걸로 상용화가 실제로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거는 페스티라는 어떤 비트카트에서 운영하는 그 기술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팔목에 차는 이건데 이거를 지금 팔목에 각자 찾아 이거를 차야지 이걸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이 기술을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술은 뭐 폰 안에 이식이 될 수도 있고 시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뭔가 사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안에 그게 이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카카오에서 이번 연도 6월달 말에 클레이튼에서 이제 메인넷을 런칭시켜서 실사용화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관해서 사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페이들이 되게 많고 네이버 페이나 아니면 뭐 11번가 페이, 뭐 제로페이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카카오예요. 카카오 캐릭터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지난 1년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들었고 광고도 TV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매체에서 되게 많이 했고 우리가 요즘 같은 때는 흔하게 길거리 다니면서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카카오페이 결제하면 뭐 얼마를 어떻게 준다 뭐 파리바게트 아니면 뭐 뚜레쥬르 같은 데 가도 카카오페이로 결제해라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카카오 캐릭터들이 있고 여기 눈 하나 달린 캐릭터가 있죠. 눈 하나 달린 캐릭터가 있는데 거기 카카오 곱하기 안트 파이낸셜이 있잖아요. 자 여기 이걸 제가 눈 하나 달린 게 누구네 캐릭터냐면 알리바바네 캐릭터예요. 알리바바에서 나온 자금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중국계 금융 파이낸싱 회사인데 엔트 파이낸셜이에요. 그죠? 근데 엔트 파이낸셜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미예요. 그래서 여기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엔트 파이낸셜에서 나온 코인이 처음에는 엔트 코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리브랜딩 되면서 나온 게 네오라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가격대도 그렇고 죽어 있긴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얼마 전부터 언급했던 이유는
저조차고 사실 그런 얘기를 했던 건 분명히 아니에요.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그리고 무슨 뭐 일개 세력의 끈앞풀도 아니고 제 포트 중에 네오코인이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정도 이거라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사셨을 때 나중에 훗날 갔을 때 욕은 먹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걸 또 말씀드리고 이제 뒤에 가서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와이스 레이팅스라는 데가 있는데 아무 자산에 관해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 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오스하고 비트코인은 이오스하고 XRP를 번외로 이제 심사를 할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랭킹이 이번에 나왔는데 XRP가 1위, 그리고 2위가 이오스, 3위가 비트코인, 4위가 이더리움, 5위가 카르다노, 6위가 스팀, 7위가 네오, 8위가 지캐시, 9위가 라이트코인, 10위가 스텔라. 스텔라 코인이에요. 근데 이 순위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같은 대중들은 그렇다는 거죠. 어디서 무슨 뭐 순위를 발표를 해. 어디서 뭐 상을 받아. 그러면은 거기에 막 집중해. 그리고 뉴스가 막 쏟아져. 리플에 관해서 무슨 호재거리 뉴스가 막 쏟아져. 그래서 막 덥석덥석 물어 막 사. 근데 가격은 안 올라. 근데 딴 코인은 막 올라. 지금 스텔라 루멘은 10위권이잖아요. 그리고 B 플러스를 줬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위인 지금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1위로 지금 A로 지금 값이 매겨진 XRP랑 스텔라를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매칭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순위권을 이렇게 1위라고 해놨지만 호재 뉴스도 되게 많지만 가격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세력이 낚시질을 할 때는 떡밥을 엄청나게 많이 뿌린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거기에 그물망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근데 시세는 분명히 올려주긴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10위권에 있는 스텔라 루멘이 어떻게 보면 더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 또 드렸고, 이거는 뭐 미중 무역 갈등 뭐 이런 거에 관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럽 지도자들과 공동 기자 회견하는 시진핑. 자, 여기 나와 있는 분들 보이시죠? 독일 총리, 프랑스, 그리고 EU 총리.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유럽에서 내노라는 어떤 그런 인물들은 지금 여기 다 와 있는 거예요. 시진핑 이 와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총리, 그리고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국과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은 이날 파리에서 다자회담을 하고 중국, 유럽 간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 중 지금 보면은 무역회담이 있기 바로 전에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를 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나하고 누군가가 미팅 약속이 뭐 어떤 뭐에 관해서 이권 관계가 있는 어떤 그런 상대방이 누가 있는데 나랑 친한 애들하고 만나. 걔네들하고 밀담을 했어. 나 빼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기분이 좋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강수를 들고 만약에 관세 폭탄을 중국에다가 대대적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얘기, 떨어뜨리면은 어떤 지금 유튜브 상에서 미국이 이긴다는 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말이 맞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못한다면 제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가만히 잘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트럼프 철회 원한 건 전날 발표 대북 제재, 추가 제재 애초 없어. 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북한하고의 어떤 말바꾸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통일은 안 될 것 같이 되지만 반드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그러면서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번외로 사이드로 지금까지는 사실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의 주역이었고 군사적인 주역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뒤로 서서히 물러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NSC 회의서 제재 놓고 비서 실착증 보시면은 트럼프 안 좋아할 것에 볼턴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예정된 제재 철회로 호도. 자, 말 바꾸기 했죠. 그리고 일단은 그거 한번 말씀드렸고, 정치적인 거 한번 말씀드렸고,
이건 어저께 사실 말씀드렸던 건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야후에서 보면은 암호 자산에 관해서 지금 베어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5월 달에 보면은 비트코인 어떤 그 교환소에 관해서 런칭을 시킬 거다. 근데 어저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야후라는 데하고 라쿠텐이란 어떤 그런데 이커머스 기반에서 사실은 야후도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라쿠텐 말고도. 실제적으로 일본 내에서 지금 현재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뭐 배달을 시켜, 내가 모바일로 배달을 시켜, 식료품이든 물품이 됐든, 그러면 그것과 사실 관련이 깊은 사이트가 사실은 야후하고 라쿠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5월, 6월, 7월 달.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금 막 살까 말까 이러는 지금 코인들 있죠. 이거 중국 코인인데 이거 내가 사면 이거 괜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익명성 코인인데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막 리플 같은 거 이런 거는 호재성 기사는 엄청나. 막 그리고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전 세계 은행이 리플은 다 사용한대. 오, 이거 망하지 않겠구나. 막 사. 근데 땅 코인은 막 올라. 근데 리플은 안 올라. 그러고 나서 이제 닥쳤던 게 지붕 터져보고 있을 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럴 때 딴 거에서 수익률 난 사람들이 이제 리플을 사는 거죠, 나중에. 예.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은 목격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비채굴형 암호화폐보다 채굴형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훨씬 높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상에도 보시면은 채굴형 암호화폐는 앞으로 사라질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딱 얘기 안 해요. 근데 중국은 망한다고 그분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유튜브 상에서 암호화폐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사실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일정 시간을 지나니까 좀 말이 어폐가 안 맞더라고요. 그분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내가 이거 나서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사실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채굴형 코인이 왜 중요하냐 보면 망하지 않냐 하면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하는 채굴형 암호화폐. 지금 현재 암호자산 시장에서 채굴형이 차지하는 게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하는데 채굴형 암호화폐가 망한다고요? 그럼 나머지 코인만 살아남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렇게 딱 그게 있는데, 팩트적인 논리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암호화폐가 있지만 소수의 암호화폐만이 대부분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10위권 내에는 채굴이 가능한 암호화폐는 4개에 불과하다. 네, 여기 나왔어요. 채굴할 수 있는 상위 10위 중 4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BCH 암호화폐는 시가총액이 917억 달러에 이른다. 이 토큰들은 전체 암호화폐 자산의 약 65.5%를 차지한다. 나머지 10대 비채굴형 암호화폐 중 나머지는 총 240억 달러 규모로 전체 경제의 17%에 달한다. 그러니까 택도 없는 거죠. 현저하게 적은 거죠. 비채굴형은. 근데 여기서 다시 보시면 제가 비트메인이 왜 중요하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비트메인에서 그 어떤 그 채굴에 관해서 어떤 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걔네 입김이 셀 수밖에 없고 비트메인 IPO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그 어떤 그 채굴기에 관해서 특화되게 기술적인 칩셋을 만들고 그 완성된 어떤 그 기계를 팔아먹는 인간들이 걔네잖아요.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기계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칩셋에 관해서는 저는 더 많이 우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타 업체보다. 근데 여기서 또 보시면 게다가 상위 20개 암호화폐 중에서 채굴형 암호화폐는 8가지가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BCH에 더하여 BSV, XMR, 대시, ETC가 포함된다. 이 8개의 채굴 가능한 암호화폐는 약 67.7%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라고 나오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그러면은 거의 논리가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입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트메인이 중심에 있고 바이낸스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 사람 지금 움직이는 그림이 어떤 거라는 거를 제가 딱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채굴기에 관해서 다른 타 업체에서 물론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인공지능 칩셋이라든가 이 암호화폐 채굴 칩셋에 관해서 지안우가
제가 봤을 때는 독보적인 어떤 그 설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RM이란 어떤 그 회사에서 나오는 건지 소뱅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분명히 저의 개인적인 추측성이긴 하지만 어떠한 이권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또 보시면 되고, 또 그리고 이 뉴스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실 통일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북한과의 문제하고. 또 독도는 일본 땅, 왜곡의 역사, 이제 초등생부터 주입. 야, 일본에서 초등생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예, 그걸 이번에 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독교 서적의 초등학생 사회 교과서입니다. 독도는 일본 교유의 영토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지금 사실 한국을 정치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로 살살 건드리는 이유, 그리고 비행기를 이용해서, 전투기를 이용해서 영유권 침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심기를 점점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한동안 안 그랬다가 계속 이쪽으로 뭐 스모그,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연 현상이니까, 중국에서 뭐 만들어낸 공해가 바람을 타고 일로 넘어오는 거니까 그거는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전투기를 이용해서 이쪽에서도 서해안에서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어떤 그 통일된 그거에 관해서 어떤 뭐 한민족이란 어떤 그거를 내세워가지고 그걸 명분 삼아서 통일이라는 그거를 내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교과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무력을 이용해서 다른 식으로 살살 코터를 건드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민족적인 어떤 거를 건드리기 위한 하나의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체스메이커에 의한 어떤 의도된 계획적인 어떤 그런 거라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북한과의 어떤 그 통일에 관해서 반감이 많은 어떤 우리나라 대중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거를 빌미로 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살살 건드려,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를 살살 건드려. 그럼 결국에는 우린 한민족이다, 뭐 3.1운동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에는 우린 한민족이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향후 2023년, 2024년이 되면서는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게 교두보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뉴스거리가 아닌가. 그래서 환기를 시켜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제2금융권으로 뻗는 DSR 규제, 서민대출 마킬라 우려감. 그래서 전문가들 업건별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면 형평이 맞지 않아. 제2금융권 대출 어려운 6등급 이하 서민들 대부업으로 내몰려. 자, 여기 나왔잖아요. 1금융권에 있었던 DSR 규제가 2금융권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대출받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어려워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차탄 어떻게 보면은 주식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최저점에 망할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암호화폐가 최고 베스트 바이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이. 예,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을 말씀도 드렸고, 이거는 27일날 나온 뉴스예요. 3월 27일날. 근데 독일마저 식어가는 유럽 경제 투자자들 냉가슴. 그래서 독일 제조업 지수 69개월 만에 최저, EU 성장률 전망치 1.3%로 낮춰 지속적 경제 악화로 유럽 펀드 자금 유출 가속. 지금 여기 이 뉴스 하나만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왜 이번에도 시진핑이 거기 들어갔냐. 그리고 시진핑이 베네수엘라에도 어떤 그 이권 관계가 개입이 돼 있는데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져나간 자리는 지금 중국의 돈들이, 아니면 중국의 어떤 그 정치적 영향력이 계속해서 주입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이렇게 체이싱해서 관찰 안 한 사람들은 무조건 중국이 무슨 일이 생기면 망할 거란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타날 거고, 유튜버들 중에도, 코인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제 이거에 관해서,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해서 자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다고 판단해가지고 뭐 중국이 결국에는 무너지고 부도가 날 거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대중 매체에 나와 있는 뉴스만 보면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체면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이런저런 측면을 균형 있게 보다 보면 지금 어떤 그 힘의 게임이, 지금 자본의 이동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나, 에 관해서
어떤 유스하고 유스 간의 어떤 그 상호 관계, 그리고 카카오도 아까 보시면 엔트파이낸셜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코인 투자를 하실 때도 감안을 하시는 거죠. 아, 미국이 가장 강력한 군사 국가야. 미국이 가장 파워가 세. 미국하고 가장 관련이 밀접한 무슨 코인에 투자하면 나는 대박 날 거야. 라는 논리만 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또다시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리플 투자하셨던 분들. 근데 리플 투자하신 분들이 울먹이면서 막 답답해할 때 저는 다른 코인에서 수익 난 거를 리플을 나중에 투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버랑 기업 공개 앞두고 중동 라이벌 카림 인수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움직이는 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나. 3조 5천억 원 규모 우버 인수합병 역대 최대 규모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중동까지 지금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손을 뻗친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차량 공유 업체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손정희 회장이 몽땅 다 인수해버렸어요. 보시면 아시는데 중국과 동남아, 러시아 등지에서 사업권을 매각해온 차량 호출업체 우버가 중동의 라이벌 업체 카림 인수를 공식화했다. 그래서 카림을 인수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카림은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지에서 운송, 배달, 그러니까 지금 주력으로 하는 거죠. 한국에서 쿠팡이 빅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앞으로는 나중에 5G가 어느 정도 보편화된 시점이 되면 분명히 거기다가 자율주행 어떤 그 플랫폼을 이식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쿠팡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운송 배달 사업하고 연관이 있을 거다. 거기에 음식 배달도 추가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행태가 전 세계에 걸쳐서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주도권을 놓고 우버와 경쟁해 왔다 했는데 우버가 인수했어. 근데 우버는 손정희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거래는 우버의 인수합병 사상 최고 액수이자 지역 경쟁자들 사들인 첫 사례라고 전했다. 그동안 우버는 중국 사업을 디디추싱에, 동남아 사업은 그랩에, 러시아 사업은 얀덱스에 넘기는 등 글로벌 사업 규모를 줄여왔다라고 써있긴 하지만, 우버를 이제 인수한 거는 사실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디디추싱, 그랩, 지금 얀덱스 이거 전체를 다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맥락으로 따지면 문장만 보면은 사업체를 내놓은 것 같지만 소뱅에서 사실은 회계적인 어떤 그걸로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돌려치기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전 세계 여러 가지,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뭐 배달이나 유통 관련한 어떤 그것도 그분 손에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이마트에 뭐 잠깐 구경하러, 원래는 이커머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냥 배달 시키는데 엄마가 사러 갈 거 있다 그래서 같이 갔죠. 같이 갔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마트도 직접 가서 물건을 고르면 이제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집까지. 제가 그걸 보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시장을 장악을 하겠죠. 결국엔 나눠 먹기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 시장을 전체를 장악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알리바바랑 결국에는 지금 소뱅하고 움직이는 게, 저는 그 그림을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소뱅에서 움직이는 비전펀드하고 깊이 있게 관련되게 움직이는 게 사실은 안트파이낸셜이라고, 알리바바의 지분을 소뱅에서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에 들어가 있는 많은 자금이 알리페이에서 들어간 자금의 44%인가? 과반수는 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의도적인 거고,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코인 투자할 때 다 고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 무슨 뭐 어거지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다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한 거대로 미중 무역 갈등도 분명히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이렇게 엄청나게 멀지 않은 기간 내에. 그래서 지금도 뭐 유튜버 중에 정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서서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뭐 미국에 대한 뭐 강경하게 어떤 그 발언에 관한 그거를 서서히 입장을 줄이겠죠. 근데 하다못해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좋게 봐요. 자기가 말이 설상 틀리게 간다고 하더라도 입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있죠. 중간에 말 안 바꾸는 사람. 오히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더 포인트를 많이 주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설상 그 사람 말이 틀리더라도. 근데 말 바꾸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되게 분석가로서 이 유튜버계에 나와서 뭐라고 이렇게 떠들긴 하지만 글쎄요. 오늘 말 틀리고 내일 말 틀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에 관해서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은 인정해주고 믿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두껍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말했던 거에 관해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영상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더 디테일한 내용 많은 거를 보시려면 제가 작년에 만들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뱅하고 관련된 거, 그리고 카카오하고 관련된 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코인들도 있어요. 그거를 지난 거를 쭉 한번 봐보세요. 그렇다고 뭐 제가 그걸 보시고 광고비 얼마를 벌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왜 말을 하는지에 관해서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그냥 뉴스만 앵무새같이 말씀드리는 거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런저런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끝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당장 제 주머니, 호주머니에 100원, 200원, 아니 한 500원, 1000원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코인을 사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오늘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